현명하고 우아한 인생 이막을 위하여. 65세가 청춘이다. 마흔을 두 번째 20살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65세가 넘으면 국가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도 그냥 탈 수 있고 항공이나 기차 요금도 할인이 된다.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나이는 어떨까? 50대면 확실히 중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60이 넘어도 노년이라는 기분은 들지 않을 것 같다. 정부의 청년 정책에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포함시킨다. 우리가 체감하는 청년과 중년 사이, 중년과 노년 사이에 넓은 간극이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2015년 유엔에서 생애 주기별 연령 지표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흥미롭다.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이란다. 이 주기에 따르면 나는 아직 청년이다. 인생을 사계절로 보면 가을쯤에 와 있을 텐데 아직도 청년이라니. 가을은 길게, 겨울은 짧게 지내다 가고 싶은 건 나이 들어가는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내 청춘의 시간은 내가 정하고 싶다. 그것이 65세까지이든 70세까지이든 마음먹기 나름이다. 고정관념과 권위의식은 내려놓고 더 유연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청춘의 감성으로 살다 가자. 나의 인생 주기는 내가 정하는 것이니. 2. 숫자에서 자유로워지기. 우리 주변에는 숫자가 참 많다. 나를 설명하는 것도 모두 숫자이다. 나이, 주소, 전화번호. 이제부터라도 숫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이를 생각하다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고민만 하다 포기한다. 또 쉬운 일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무슨 일이든 너무 늦은 때란 없다. 하고 싶을 때, 그때 하면 된다. 때론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는 데 도움이 된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위아래 따져서 뭐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내게 젊은 친구가 많은 이유는 나이를 따지거나 내세우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나이부터 따지면 절대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대화가 통하면 모두 친구다. 고정관념이 강하면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결국 친구가 되기 어렵다. 사람은 그냥 사람 자체로 충분하다. 그 사람이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이가 들며 숫자를 빼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도 생겼다. 해마다 내 나이가 몇인지도 기억하기 힘든데 숫자는 이제 그만 잊고 흘러가는 대로 살려고 한다. 시간과 숫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잘 나이 들어가는 방법인 것 같다. 3. 만만한 어른 되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연상하면 보통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나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자한 어른, 다른 하나는 스크루지처럼 무섭고 심술맞은 노인네다. 실제로도 고집만 세고 말이 안 통하는 어른이 많다. 세상 살다 보니 마음대로 되는 일도 잘 없지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와 달라도 웬만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가게 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리 열받을 일도 없다.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모두 인자하고 지혜로운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자기 주장만 더 강해지고 누구에게나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삐져서 심술을 부리는 어른도 많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초면인 젊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다.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경로우대는 좋은 문화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당연한 특권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면 불편해진다. 모임에서도 나이 어린 친구가 알아서 움직여주면 좋을 때도 있지만 그걸 당연시해서 자기 수족처럼 마음대로 일을 시키는 것을 보면 거북하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 역시 고집 센 할머니가 되는 것보다는 편안한 할머니로 늙고 싶다. 30대부터 나의 희망사항은 곱게 늙기였다. 곱게 늙는다는 것은 외모 얘기가 아니다. 이해심 많고 마음이 따뜻해서 절로 인상도 후덕해 보이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뜻이다. 젊은 사람들 얘기도 잘 들어주고 말이 잘 통하는 할머니. 젊은이들이 나를 좀 만만하게 생각한들 어떻겠는가. 4.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것. 평생교육원에 죽음학 교육을 들으러 갔다. 준비된 죽음과 준비되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 well dying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다. 그런데 수업 내용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강의하는 것과 너무 비슷해서 놀랐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 고민하고 내가 내린 답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내면의 욕구에 충실한 본질적인 삶 살기. 나는 어디서 누구에게 강의를 하든 늘 같은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들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 사람이 있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학생이든 어른이든 이런 질문에 손을 드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다시 묻는다. 여러분 인생인데 그럼 그 인생을 누가 살았나요? 한때 내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하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아마 결혼도 집에서 바라는 대로 했을지도 모른다. 결혼 후에도 가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남을 탓한다. 엄마 때문에, 아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정말 그럴까? 원인이 무엇이든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 것 아니었던가? 강의가 끝날 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일을 결정할 순간이 오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길 바랍니다. 죽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결국 웰다잉과 웰빙은 같은 말인 듯하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한다는 몇 가지를 얘기했다. 가족들과 여행하기, 감정 표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집 가기,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하기, 바다, 산, 들, 자연을 여유 있게 바라보기. 매일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고작 그런 것이 죽기 전에 하고 싶다니 누군가에겐 싱거운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가만 보면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미뤄두는 일들이다. 앞으로는 미루지 말고 해보자. 그리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자. 사랑한다고 간지럽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있어서 참 좋다. 이 한마디면 족하다. 인생에서 바빠서 못할 일은 사실 별로 없다.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할 수 있다고 합리화하지 말자. 인생 한가한 소리라고 무시해버리지도 말자.
우리는 문득 내일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무엇을 하기에 적당한 때는 언제나 지금이다.